버텨볼 거야. 속상해. 5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예약 판매하고 막 이러면서 200만 원 달라 그러면 진짜 나 걔 울 거야 진짜. 200이면 진짜 에반데. 나 계열받을 것 같은데. 200이면 나 그럼 싸울 거야. 나 들어 누울 거야 진짜. 200은 에바야. 그럼 삼성으로 다 탈 거야 진짜. 다 버릴 거야 이거. 이거 다 버리고 나 삼성으로 갈아탄다 진짜. 애등이 때려친다. 야 근데 왜 애플만 벌레 이름이야? 그것도 기분 나빠. 삼성은 벌레 이름을 안 부르잖아. 애초에 안 부르지 않아요 사실. 뭐 애플만 애등이 벌레. 나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 새끼인 거. 진짜 짜증나. 자 볼게. 어린 시절 나와 B는 고민한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한 별명을 가진 선생님은 그 설명 할머니 할 때마다 이거를 섞어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이 둘이 공책에다가 연필로 점 하나씩을 찍었어. 할 때마다. 그러다가 100번째 표시를 하던 순간 이제 B가 웃음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나하고 B를 화가 나니까 다 알게 된 거야. 어떻게 혼냈냐면 서로의 뺨을 때리는 법을 내렸어. 이 쌤도 또라이죠. 근데 서로 때리는 흉내만 내다가 알지. 서로 빡치니까 이제 진심이 된 거야. 그래서 서로 격양되다가 있는 힘을 다해 때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B가 때려가지고 내가 코피가 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나는 패배감을 느꼈어요. 내가 졌다라고 하는. 뭐 그렇다고 패배감까지 느낄 게 있나 싶은데 느껴서 얘한테.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뭐겠어. 나도 경희를 좋아하고 B도 경희를 좋아했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웃긴 게 둘이 다 좋아하긴 했는데 경희가 B의 편지엔 답장을 안 해요. 근데 나의 편지엔 답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B보다는 나한테 좀 더 관심이 있었다. 이런 건 알 수 있죠.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그러니까 나의 집에 놀러왔던 B가 경희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그럼 나는 B에게 경희와의 약혼 의사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B가 양아치인 건 맞지. 뭔 말인지 알지? 네 중학교 때 약혼을 했어요. 중학교 때가 아니고 이제 니땐 그치 약혼 의사가 있다면 얘랑 진지하다.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서로 정확하게 내가 사람이 서 있는데 맞추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관역이 있으면 이렇게 맞추기 한 거야. 사람을 놓고. 근데 나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B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그래서 이겼는데도 찜찜한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상태야. 근데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었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나와 경희는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약혼한 것과 다름없는 사이기도 했으나 6.25 전쟁이 일어나서 소식이 끊긴 사이에 B가 나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경희를 가로채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후 나는 B를 만나게 되었으나 B는 경희와 결혼한 사실을 숨겼어요. 숨길 수밖에. 이후 우연하게 내가 B의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경희가 B의 아내가 된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솔직히 느낄 수밖에 없지 않니? 그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소로 지명된다. 악연의 끝이죠. 그러니까 국가 모반행위면 국가 배신행위.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전복이나 이런 것들을 꾀한 죄, 즉 반역죄. 선생님, 21세기에 반역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보를 북한에 팔았다던가, 진짜 악연의 끝 아니냐 이 정도면? 심지어 내가 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사수야. 근데 이런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걔 죽음을 해야 돼요. 그럼 경희한테 사실 또 좀 그렇죠. 흰눈이 쌓인 살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그럼 이게 무슨 느낌이야? 흰눈이 쌓여있는 산골짜기의 적막함 속에 시린 느낌의 바람소리만 들리는 상황을 지금 묘사한 거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비의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의 황량함, 냉혹함이 느껴지도록 하는 거지.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그 사형 집행장이 흰눈이 쌓인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권총 사격의 몇 점, 케빈의 몇 점, 케빈은 소총 이름이에요. 소총 종류 이름, M1. 소총에는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총을 잘 쏘는 거야. 그러니까 대교에서 이겼었겠지.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거부감이죠. 하필 비의 사형 집행 사수가 된 건 특히나.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 피해낼 도리가 없다. 그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한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치? 우리 사형이 사실 폐지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집행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AI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죽여야 되려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아무도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 즉 직접 총을 쏴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선생님, 따분하기 짝이 없다고요?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죄책감이 덜하지만 이건 죄책감이 상당할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은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들과 죽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는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에 동정했었대. 근데 심지어 나는 아는 새끼야.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어떻게 달라? 아는 사이고 나는 그런 비에게 피해의식도 지니고 있어. 비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비에 대한 적의, 못된 마음, 승리에 대한 욕망으로 만족감을 조금 느낄 뻔했다. 비에 오를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어릴 때의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 얼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비의 가족 동반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그때 비의 옆에선 경희가 나를 보고 당황해하다가 다시 침착해지면서 나한테 아이가 몇이냐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나는 경희와
6.25로 인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럼 둘이서 얼싸안고 실컷 울어도 사실 시원치 않은 상황이야. 근데 경희가 아이가 몇이야? 라고 물어본다는 건 자기를 그냥 흘러간 추억 정도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선 배신감이죠. 너 나 버리고 그 남자랑 좋았니?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의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가로주었다. 그러니까 B가 아내인 경희한테도 친구인 나한테도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은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그러니까 B가 유언을 하지 않는 것을 항복하지 않았던 과거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서로가 대결이 되는 경우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B와 대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기 때문에 패배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곰선생에 의한 뺨 때리기 대결에서도 뺨 맞고 코피가 난 다음에 곰선생이 중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때린 상태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코피만 흘리고 끝났어. 그래서 패배의식이었고, 또 경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공기총 싸움을 했을 때도 B가 쏜 공기총에 의해 귓볼이 찢김을 당해서 패배의식을 겪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전쟁으로 소식이 끊겼다가 B와 상봉하게 되었을 때 경희를 B의 아내로 뺏기게 돼서 또 피해의식을 겪은 거야.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 하나는 여기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상황을 B와 대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 더 경악의 표정이 없다.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순간에도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결의식에 집착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지금. 그러니까 초월한 듯한 B의 태도는 나로 하여금 이미 패배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약간 좀 무서워하고 이래야.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너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5명의 사수는 1년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서 B의 손은 묶인 대로이다. 그 눈은 검은 천은 가리워졌다.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가 반사되어 더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외엔 아무 입에서도 말이 없다. 팽팽한 긴장감이죠.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B가 이적적인, 즉 이적적이라는 뜻은 적을 이롭게 하는 모반혐의, 이게 죄목이었죠.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이 근래에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를 경쟁의 대상이자 오랜 친구로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B를 복잡하면서 이중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약간 애증? 다만 경희의 경우는 비롯한 몇 가지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일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조건에 의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 혐의에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소성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나는 B의 죄상에 대한 내막을 더 자세히 알고 있으나 B를 아끼는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다 이거야. 나를 만난 경위는 시종 울기만 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희는 남편인 비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야? 남편이 뒤지게 됐는데 지변명을 한다는 건? 나에 대한 미안함이죠. 사변통, 6.25 사변.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 우연히 만난 것에 나와 자기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비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변명의 내용이야.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비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들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다지만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는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겐 이거는 가득 차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경희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데 과거 전쟁 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느라 적극적으로 경희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스스로 자책하면서 경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야. 쟤날 되게 열심히 찾았구나.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느라 지금 열심히 못 찾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구나. 아 미안해라 이러고 있다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비의 구명 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근데 지금 둘이 사랑 싸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삐구해야 돼. 안정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자, 쇠붙이 소리만 들리는 상황을 묘사해서 비의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의 황량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거지. 우리 아가씨 또 졸려. 나는 무심증, 귓바퀴 상처, 그것 손이 같다.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에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간산들이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온다. 삐와 경희와 곰과 공기총과 걷잡을 수 없는 착잡한 감정이다. 나의 혼란스러운 심리상태. 견우어총 구령에 맞추어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에 어깨에 대고 비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거두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회상에 잠겼다가 다시 현지로 돌아왔어요.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 쇠구멍으로 내보다 보이는 비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니까 비가 결국 죽으니까 내가 이긴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에 부정해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원, 죽음의 위기에선 비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비가 죽을 거라는 걸 실감하니까 친구로 인식하니까 구해주고 싶다는 내적 갈등이 생긴 거야. 친구를 사용해야 하는 사수로서의 임무와 친구를 구해서 달아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망이 충돌한 거죠. 방아사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거 잘라지면 군대 안 가죠. 척 못 쏘니까. 그렇다고 이거 자를 거야 이렇게? 사물로 가는 감각적 인상을 통해서 긴장감 고조를 표현한 거야. 여기 부분. 차디찬 감촉이 인지의 안에 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이게 사물로부터 받은 감각적 인상을 통해 긴장감의 고조를 효과적으로 표현. 사물로부터 받은 감각적 인상을 통해 긴장감 고조를 효과적으로 표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쏜다고 얘가 살아요? 아니에요. 사수는 총 몇 명? 5명이야. 내가 안 써도 나머지 4명이 쏠 거예요. 그럼 어차피 B는 죽어요. 즉 B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쏴!
구령이 끝나기 바쁘게 일제히 뻥 소리가 났다. 난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것을 기다렸다. 왜? 안쓰러움, 우정 때문에 못 썼어요. 지금 여기 B와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난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난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에서 제외되어야 안 될 것 같다. 즉 뭐예요? 내가 결국 B를 향해서 총을 쏘게 되는 심리야. 밑줄 쳐.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총을 결국 쏘게 되는 심리. 그대는 밑줄 칠게 이미 B는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B에 대한 나의 패배감. 수민아, B에 대한 나의 패배감. 젤리를 먹든 사탕을 껌 줄까? 내가 껌을 어떤 거? 너도 줄까 껌? 레몬 껌이야. 이건 좀 잠을 깨주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죽지 마시고. 괜찮아. 나 학원 2개인데 왜 힘들어? 선생님 다니는 학교도 있어. 좀 이런 건 좀. 진짜? 견뎌봐. 버텨봐. 총소리와 함께 아저씨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러졌다. 발사하고 기절한 거죠. 극도의 빈혈이었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의 땀을 닦아내고 있다. 비가 나라니, 아니 비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그러니까 나는 현실과 지금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간호사를 경위로 착각했다가 다시 현실을 인지한 거죠.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는지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함 속에서. 그러니까 죽은 건 B지만 나는 다른 사수가 쏜 총에 B가 쓰러진 뒤에 B를 쏴서 패배감을 느낀 상태잖아. 그래서 나와 B 사이의 최종적인 승패를 단정하지 못한 거죠.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이거 첫 시장이 어떠냐면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눈을 뜬 상태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러면서 B가 마지막 대결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거든.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어디가 과거고 어디가 현재인지 구분 좀 해볼게. 자, 볼게요. 나는 눈은 떴다. 찾았니? 나는 눈을 떴다. 거기다 써놔. 긴장감 고조. 그 다음 기억에다가 현재라고 써놔. 아, 이것도 과거야. 근데 니네 거에서 현재라고 써놓으면 현재라고 써. 일단 현재. 기억이요. 기억에 현재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긴장감 고조 쓴 거에 끝에 부분에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난 얼마 후 찾았니? 거기에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여기다 써. 과거 회상. 그 다음 니은의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이게 첫 장면이라고 써놔.
첫 장면. 첫 장면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 이게 6.25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주인공들과 오랜 라이벌이자 친구인 B의 사형 집행에서 사수로 참여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잖아. 그래서 지금 과거와 현재 사이 갈등하고 있는 건데, 그럼 나는 지금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이죠. 그리고 명사수고 사형 집행에 사수로 참여한 건데, B는 친구이자 라이벌이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파트가 뭐였어? 사형 집행 직전의 상황과 회상인 거지. 여기도 회상이 엄밀히 따지면 내가 현재라고 써주긴 했지만 이것도 일종의 회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B의 사형 집행 사수로 지명된 상황에서 시작되는 거지. 그지? 주인공이 자기가 명사수지만 이러한 인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라고 고백해. 이건 B하고 경희의 결혼 때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조적 감정이 나온다는 포인트를 기억하자. 어떻게 대조적 감정? 복수의 만족감과 아끼는 친구라는 표현. 복수의 만족감과 아끼는 친구라는 모순된 감정이 나와요. 또 감각적 묘사가 나오지. 어떻게? 흰눈이 쌓인 산록의 바람 소리가 시리다. 초반에 나왔던 거. 맨 앞에. 거기. 이걸 통해서 뭘 전했다?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흰 눈이 쌓인 산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그리고 지금 전부 자기 속마음이지. 그럼 뭐야? 내적? 독백이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B와의 마지막 대결과 과거회상이죠. 사형 집행 직전이잖아. 나는 B의 태도에 또다시 패배감을 느껴요. 이 마지막 순간이 나는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평생에 걸친 대결 구도가 반복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상징적 이미지가 하나 나오지. 뭐 B의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 찾았니? B의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 이게 뭐야? 그들의 대결이 생명을 건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상징하는 거지. 그들의 대결이 생명을 건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상징. 여기도 모순적 관계가 하나 나오죠. 뭐 가장 오랜 친구이자 의식적인 적대행위. 찾았어? 가장 오랜 친구이자 의식적인 적대행위. 어디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받았다. 바로 밑에 있어. 의식적인 적대행위. 가장 오랜 친구이자 의식적인 적대행위. 그러니까 모순된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거지. 모순된 관계 설정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뭐래? 두 사람의 대결을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이라고 하지.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즉 운명론적 시각이네요.
결국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혼란스러워하죠. 화약 냄새가 코를 콕 찌른다 라고 하는 감각적 묘사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건 뭘 전달하는 거야? 상황의 생생함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방아쇠를 늦게 당기는 행동은 나의 내면적 갈등과 B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 방아쇠를 늦게 당기는 행동은 나의 내면적 갈등과 B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상징하는 거지. 어디요? 방아쇠 늦게 당기잖아, 걔가. 네. 그게 나의 내면적 갈등, B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결국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라고 하죠. 열린 결말이지. 열린 결말. 이 작품이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나와 B의 대결 구도는 이 작품 어떤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인데요. 이게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두 사람의 정체성,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기도 하고, 특히나 귓바퀴에 상처 있잖아. 이건 과거 공기총 사격 대결에 남은 흔적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의 상징이에요. 경쟁 관계의 상징. 그리고 빨간 딱지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일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서술 기법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나의 복잡한 심리 상태, B와의 관계 변화 이런 걸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얘도 모티프의 반복이 있다고 나올 거예요. 이기다 지다가 반복되잖아. 이기다 지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볼게요.